그러면 야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발생학에서 이제 파이널에 해당된 겁니다. 이게 발생해서 가장, 결국은 우리가 자궁, 질, 그 다음에 요도관, 그 다음에 뭐 난관, 모든 관이잖아. 관. 자, 요도 관이죠. 오줌이 나오고 남자 정자가 가는 관. 그 다음에 뭐죠? 난관. 예. 알세포가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모두 관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뇨관. 관. 이 모든 관에 가장, 예, 끝판왕이 뭐냐 하면 콩팥에 쓰는 세뇨관이 150kg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콩팥이 먼저 초기에 만들어졌던 전신, 야는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진다 그랬죠. 이거는 바로 원시 물고기 흔적이요. 물고기 흔적이요. 원시 어류의 흔적이요. 근데 어류에서 파충류나 양서류로 파충류 포유동물 올라오면서 몸집이 너무 커졌잖아요. 그럼 몸집이 커졌다는 말은 뭐냐면 신속하고 대규모로 바로 오줌을 걸러야 돼요. 그 혈액에서 노폐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오줌이잖아요. 그 과정이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네프론이 그 다음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뜬구름 없이 갑자기 후신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 후신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게 바로 우리 포유동물, 파충류로 오면서 특히 포유동물로 오면서 바로 핵심이 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후신이. 야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을 공사를 해놔놓고 집을 짓다가 말아갖고 이 집을 사용을 못 쓰는 거예요. 못 쓰고 여기다 고급 아파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고급 빌딩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어떻게 진화 과정에서 이 중신을 바로 개조를 해갖고 더 이상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 아니고 노폐물 대신 무슨 이 개조인데 중요한 관이잖아. 이 관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바로 정관, 난관으로 쓴다. 바로 이 개념이요. 놀라운 개념이죠. 참, 인간이 아무리 영특해도 자연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그 궁극의 그건 우리가 짐작도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가장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발생학입니다. 저는 어떤 철학 공부하는 것보다 발생학 공부하는 게 더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 생각을 종종 해옵니다. 예. 그게 뭐가 됐든지 종교가 됐든 철학이 됐든 자연과학이 됐든 그 원뿌리는 인간이라는 어떤 개별 동물 종이 행성 지구에서 사유를 하고 우주를 넘보고 이렇게 모든 게 뿌리는, 우리가 노폐물을 안 걸으면 우리는 일주일을 살 수가 없어요. 요붕증이라는 거 걸리면 일주일 못 삽니다. 대변은 여러분들 한 달 안 봐도 목숨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요. 위험하긴 한데. 대변 여러분들 3, 4일 안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2, 3일 안 봐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소변 2, 3일 안 보면 곧장 응급실에 가야 돼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에서 철학적까지를 잃는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브레인이 아니고 어쩌면 콩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 이 진화 전체로 보면 콩팥의 관이 이렇게 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됐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자, 개량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개량을 해갖고 다시 말하면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뭐냐 하면 자기가 살 집으로 지었는데 물을 거르는, 오줌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집으로 중신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후신이 너무나 좋은 집을 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중신이 이제 붕 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생식기관이 야, 그러면 우리가 조금 개량해서 우리가 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자궁하고 바로 질하고 질하고 자궁, 그 다음에 요도, 이 전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어서 바로 갈라집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생식세포는, 자, 드디어 이제 이게 원래 이게 초기는 뭐랬어? 물관이잖아요, 물관. 오줌관이잖아, 오줌관. 한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오줌관이 드디어 이제 박힌 돌이 굴러온 돌한테 잡히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뭐냐면 정자난자세포예요. 정자난자세포가 쫙 올라가고 여기서 딱 아지트를 정한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부른 이름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나드.
고나드 리치라 불러요. 이 언덕이죠. 고나드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테스티스, 오벨리, 이게 정소, 난소가 돼버려요. 정자, 난자의 센터가 돼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그 리치라 불러요. 그 리치의 원래 집을 지었던 거는 중심관이에요, 중심관이. 이게 원주인이에요, 원주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원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을 만들었잖아요. 중심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 관을 이제 이용하는 팀이 이 정자, 난자가 이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자, 그림을 보여줄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관이 이렇게 관이 하나 있고 이쪽에 관이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이 관입니다. 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속은 비었다는 거예요. 요건 세포들이 뺑뺑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요는 이렇게 뺑뺑하게 있어요. 세포들이. 이 그림을 잘 그려줘야 돼요. 그림을 조금 헷갈리게 그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관이요. 속 하얀 거는 관이요. 빈 관이요. 이쪽에 단단하게 이거는 세포예요. 세포. 자, 이런 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간이 뭐냐 하면 중신이요. 이게 보면 이게 메조 네프릭 뭐라 그랬어요? 덕터였는데 요것은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중간에 약간 건너뛰가 이게 사실은 파라메조. 그러니까 부중신관이요. 이 관을 아마 독일 학자일 거예요. 이거를 고유명사로 뭐라 하냐 하면 이 관을 물리한 덕터라 그래요. 예. M.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거 힌트 드릴게요. 자, 헷갈려요. 초고모. 이 물러가는 M이니까 M은 메일이잖아. 남자란 말이잖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여성하고 관계 있어요. 결론 말할게요. 이게 여성의 나팔관이에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여성하고 관계 있다고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그 다음 단계에서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에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요거에 지금 요렇게 하고 지나가는 막이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클로아카예요. 이게 간단히 항문으로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항문을 만드는 그 막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총배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들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간이 이렇게 돼요. 위치를 살짝 바꾸면서 이렇게 만나요, 이 두 간이. 간이 이렇게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두 개 만나는 흔적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만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간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제 세포들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거 보여줄게요. 요게 이렇게 구멍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만나갖고. 그럼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됐냐면 그 과정 잘 클로즈업 해보이세요. 원래 이 막인데 두 개 간이 막이 만났는데 이게 융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고, 이 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세포들이 있죠. 요 세포들이 있어요. 가운데는 관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히드라처럼. 자, 지난 시간에 요 정자, 난자가 여기 만나고 수정나면 기억나죠? 요 그림이요. 자, 그리고 요거 있는 항문 만드는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항문 만드는 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요게 지금 요 변형, 그러니까 반드시 발생한 입체로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 관이잖아요. 요 세포들이 쫙 있어요. 요 다 세포들이 있어요. 요도 있어요. 가운데는 빈 관이요. 요 세포가 두껍게 막 이렇게 했어요. 잘 그려야 돼. 이렇게 있고, 이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요 두꺼워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개 만나갖고. 예, 세포들의 황홀한 춤을 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이렇게 변형이 돼. 그다음 두 개가 탁 만났다. 자, 만나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요 과정은 어떻게 두 개 만나겠죠? 키스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대략 뭐 요런.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변형, 이 무한 변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약간 이런 변형이 일어나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거 두껍게 해줘야 돼요. 왜 두껍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돼요. 자,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게 바로 자궁입니다. 예. 이게 오비덕트, 난관이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질이라 부르죠. 바기나, 질. 이게 저는 히스맨, 천음학이요. 오마이사이언스. 이제 자궁이 뭔지, 자궁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중심간이잖아요? 이게 중심간인데, 이 간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나 하면, 이 간을 부른 이름이, 이게 중심간이고, 이 중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심에서, 가운데 콩팥이라 이러는데요. 가운데 콩팥, 가운데 신장, 야가 작동을 하다가 야가 후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후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콩팥이요. 생겨버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노폐물 게르는 거예요. 오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는 오줌을 만들었는데 기능이 야가 빵빵하게 하니까 야는 다른 걸 해야 돼요. 생식 기관하고 기관으로 바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 간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요약해 드릴게요. 물리안 덕트, 물러간하고 울피안, 울피안 덕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M이니까 여성. 그 다음에 이거는 남성이 돼요. 남성의 간이 되고, 이 간이, 이게 바로 이 두 개가 뭐냐면 중신이잖아요. 중간 신장인데 이거 조금 해요. 그런데 이 간에서 이 울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울퍼간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테스토스테론이 태 속에서 계속 태아가 이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울퍼간이 유지하고 발전해요. 유지하고 발달해요. 동시에 뭘 하느냐 하면 안티 MH라는 단백질, 호르몬을 분비해요.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이게 안티 물리안 덕트를 이걸 분해해버려요. 제거해버려요.
자, 이게 좀 복합적인데, 야가 나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러간이 없어져 버려요. 물러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서 조금 결합할게요. 중심에서 메조네프린이라고 그랬죠. 메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파라가 나와요. 파라가 있어요. 파라 메조. 조금 어렵습니다. 이 파라 메조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이겁니다. 네. 메조 파라가 나와갖고 이 파라 중심간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걸 부른 이름이 물포간이에요.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해결됐죠. 이게 물러간이요. 부중심간이 물러간이 돼갖고 이게 바로 여성의 난관하고 자궁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남자는 이게 중심이잖아요. 이 중심이 남자의 반복해서 보세요. 남자의 중심, 중간 콩팥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후신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후신이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자, 후신이 있다면 후신이 이렇게 관이 있어요. 이 관이 있어요. 이 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후신 관 이름이 자, 이 관이잖아요. 이 투보. 이 후신 투보가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울포관이요. 이 관이 울포관이요. 됐죠? 이게 울포관이 바로 세 가지로 바뀌어요. 상부, 중간, 하부. 용도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부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 조금 머릿속에 적어줄게요. 에피디디머스. 이게 뭐냐? 부고환입니다. 고환 아시죠? 이게 부고환. 고환 위에 붙어 있는 부고환이 되고 이 중심이 중간 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정관이 돼요. 정자를 움직이는 관이 돼요. 디페런스가 돼요. 이 뺐어요. 디페런스. D라는 게 빠져나온다고 페리라는 거는 이 나른다는 말이에요. 정자를 나른 관이 되고 이 하부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아랫부위가 뭐가 바로 이 울포간의 아랫부위. 이게 아랫부위가 여기 있는 아랫부위가 뭐가 되느냐 하면 세미날 베스클이 돼요. 이게 바로 정소가 되죠. 오마이 사이언스. 자,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바로 정자 난자 가는 길, 자궁, 그 다음에 요도, 오줌길. 남자의 오줌길은 정자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제 여기서 다 밝혀졌어요. 뭐냐면 드디어 이제 발생 전체에서 드디어 여기 대동맥에서 이쪽에서 나오는 바로 혈액에서 노폐물을 결과갖고 이 중심에서 쭉 했잖아요. 이 중심이 이름이 뭐냐 하면 울포관이에요. 이 울포관, 이 중심은 여기 있는 후신이 생기면서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후신이 오줌을 더 잘 고르니까. 왜 더 잘 노폐물을 잘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게 바로 우리 포유동물이 신속하고 대규모로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막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은 오줌을 거리다가 다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데 뭘 하게 됐느냐 하면 이 후신의 상부, 이쪽 부위는 뭘로 바뀌었나 하면 부고환으로 바뀌었고 중간에 있는 이 울포관은 뭘로 바뀌느냐 하면 바로 전관, 정자가 이동하는 관이 됐고 그 다음 하부, 이쪽은 뭐냐 하면 정소, 정자가 있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뭐 정자니까 뭐죠? 남자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여자는 바로 물러간인데 그게 이거 여자잖아요. 여자가 파라메조네프릭. 파라메조네프릭 이 부중심 간에서 이 부중심 간하고 항문 부근이 만나면서 이 물러간이 두 개가 만나고 항문하고 만나요. 항문 부근하고 만나요. 만나면서 요 두 관이 바로 자궁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됐죠? 자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항문하고 요 만나는 요 과정에서 질이 만들어졌고 천여막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또 뭡니까? 요거에 또 이렇게 한 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소 만들었던 것처럼 난소가 있어요. 여포. 진행했나요? 여포에서 요 세포들이 이게 뭐냐면 남모세포잖아요. 남모세포에서 난자를 방출하잖아요. 이게 월경이잖아요. 그럼 야가 톡 해갖고 요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자를 만난다 그랬잖아요. 됐죠? 만나갖고 수정란이 이제 여러 가지 수정란이 쫙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딱 들어갈 때쯤 되면 이 수정란의 세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렇게 해갖고 이 양수 공간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배엽 요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야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지난 시간하고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요거 있는 세포가 분화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죠? 시토, 트로포, 발라스트. 자, 이게 다핵세포라 그랬잖아요. 이 다핵세포에서 SYN이라는 단백질이 바로 이게 뭘 말하냐면 야가 다핵세포로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싱시토, 이 단백질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단백질이 바로 바이러스에서 왔다 그랬죠. 지난 시간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놀랍죠? 네. 놀랍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이 모든 걸 밝혀내기 위해서, 이 앞단계를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보셔야만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좀 감잡을 수가 있어요. 항상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우리 태아예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태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첫 번째 막이 어떻게 되냐면, 난항막이 이렇게 돼요. 예. 이쪽을 양수 공간이라고 그래요. 예, 양수가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 공간이 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고, 이 바깥에 여기 있는 세포들이 이 세포들이 바로 사이토, 트로포, 발라스트. 이 세포들이 분비한 영역이 이 세포들이 이렇게 해서 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자, 엄마 쪽을 그려줄게요. 엄마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세포들이 사실은 더 엄밀히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까지 다 이렇게 세포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엄마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모체에서는 이걸 디시두알이라고 그래요. 탈락막이라고 그래요. 탈락청.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바로 엄마의 나선동맥이 꼴랑꼴랑 나선동맥이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 여기서 바로 이 공간을 향해서 쫙쫙 여기서 쫙 이렇게 혈액을 분사를 해요. 분사하는데 이 나선동맥이 혈류의 속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한테 충격을 안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여기는 바로 유루탱코라 그랬잖아요. 이게 혈액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어서 이렇게 확산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혈관이 이렇게 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산돼 들어가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조금 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과정이 조금 굳이 하자면 요렇게 해서 탯줄 요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혈관이 복잡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하면서. 예. 여기서 또 마무리하면서 오늘 가장 놀라웠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 정자 난자가 이어서 이쪽에서부터 이동을 한다 그랬죠. 이동해 창자를 타고 창자가 있다 합시다. 일로 간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한참 예, 앞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이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름이 요거는 요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합쳐갖고 CH 크로닉 멤브레인 이걸 바로 장막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걸 뭐라 하냐면 장막 공간 이거는 양수 공간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있고 예. 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발생을 왜 공부하느냐. 첫 번째, 자궁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자궁에서 난 태잖아요. 태반. 그래서 우리는 태반 포유동물입니다. 포유동물은 방공류, 유대류, 태반류로 이렇게 진화해 오는데 우리 포유동물의 90%가 태반류입니다. 한 5천 종이나 돼요. 그 5천 종의 이 자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오직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래서 여기서 자궁이 어떻게 만드는 뿌리는 콩팥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콩팥은 오줌을 그르는데 이 오줌을 그르는 콩팥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중심관, 그 다음 후심관인데 중심관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콩팥 작용하잖아요. 예. 이렇게 쫙 사구체하고 다 생기는 과정. 예. 근데 이게 메소네프릭 덕트고 이 전체가 또 어느 용어로 묶이느냐 하면 이게 바로 중간엽. 이게 바로 메센키말. 다시 또 EMT라는 이 현상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예, 요때 이 메센키말을 다시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생은 다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위에서 딱 보면 간단히 발생의 50%는 뭐냐 물으면 저한테는 예, 에피세리얼 투 메센키말. 고정된 상피세포에서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세포로 바뀌어야 예, 우리가 간을 만들든 창자를 만들든 모든 피부를 만들든 세포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게 암이라는 거예요. 이동이라는 거. 세포, 암 전이부터 다 한꺼번에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 EMT 과정만 이해하시면 발생학은 거의 50%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고기에서부터 철학자까지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예, 어쩌면 브레인보다도 더 핵심은 콩팥일 수 있다. 우리 몸속에 예, 평생 예, 걸머지고 다니는 바다가 있다. 그것이 바로 콩팥이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문호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우리가 탄생과 태어남과 죽음, 이 두 포인트, 예, 그 두 포인트를 연결하는 무한히 많은 변주곡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태아가 자라는 과정, 수정 안에서부터 그 과정을 한 7, 8번 강의를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강의는 아마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7, 8번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강의는 늙음에 관한 겁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이 돼서 늙어가잖아요. 이걸 생물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 생물학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포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세포하고
늙었을 때, 80대, 90대 됐을 때 세포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바로 노화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세포가 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앞에 한 7, 8번은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세포가 늙고, 병들고, 마지막 사라지는, 자, 늙고, 이걸 노화라 그러잖아요. 노화. 그리고 이 노화하고 맞선꼴로 있는 것이 뭐냐면 암이라는, 전 인류, 우리 인간이 거의 3분의 1은 암으로 죽지 않습니까? 암, 노화. 그리고 그 모든 걸 세포 상태에서 보는 여러 가지 대사작용. 암, 노화, 대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늙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반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분은 우리 한 개체로서 늙어가는 거는 보이죠. 주름이 끄고 머리가 희지고 머리가 빠지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이렇게 늙어가는 거 한 80대 90대 되면 이거 다 주변에 보잖아요. 그거는 한 개체, 전체 한 개체가 늙어가는 모습이고 그거는 뭐 60쪽에 혹은 30쪽에 이렇게 부르는데 수십 쪽에 해당되는 우리 세포들이 늙어가는 거하고 한 개체가 늙어가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노화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어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세포 레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포생물학, 세포생물학도 쑥 들어가면 분자세포생물학, 유전학, 더 나가서 후성유전학, 예, 그리고 진화학, 예, 그 다음에 대사학, 예, 적어도 5-6가지 학문이 만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부분은 학부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쪽의 연구들이 대부분 노벨상을 받았는 연도가 2000년 이후입니다. 노화에 관한 거. 예를 들어주면 오늘 이야기할 그 세포 주기 이쪽을 연구했던 게 2001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텔레미어 같으면 아마 2012년쯤인가 2000년 이후에 와서 텔레미어 노벨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토파지도 몇 년 안 됐죠. 노벨상을 받았죠. 노화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인류의 과학적 결과들이 그 노벨상을 받는 요것들이 20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뭐 모든 걸 팔로우하지 않는 분들은 그쪽에 있는 분들,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논문을 계속 팔로우하지 않으면 최근 20년 사이에 이 노화학 이게 얼마나 발전했다는 걸 팔로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어쩜 한 8번 정도 이 강의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오다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거, 이런 많은 용어들을 다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의사가 아니고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전공자들이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될 건데, 그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나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늙으니까는, 기억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암이 걸린다. 뭐 이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거 내놓고는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거의 90%가 세포 레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도 노화학을 들어가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가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깨우쳐갔던 이 과정에서 나오는 그 어떤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 대목에 그러한 이쪽이 앞으로 굉장히 복합적이고 엄청나게 그 다양한 패턴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학습의 방법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자, 왜 그런가를 이 방법론을 먼저 알아야 이쪽에 들어가서 덜 헷갈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아마 제가 이 57번째까지 강의의 초기에 한 10번째 1년 전에 했던 걸 여러분들 그 동영상 유튜브 올라온 걸 보시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예를 들면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G6P
글루코스, D6P, 그 다음 예를 들면 F6P, 그 다음에 FPP, 그 다음에 3PG, 뭐 예를 들면 쭉쭉쭉 나와갖고 3PG, 2PG, 그 다음에 PEP, 그 다음에 피루브레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가 TCA 사이클 쭉 돌아갔고, 아실코엔자임 A, 그 다음에 옥살로 아세테이트, 결합해서 시트레이트, 그 다음에 아이소시트레이트, 그 다음에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그 다음 숙신일 코엔자임, 숙신에이트, 그 다음에 푸말레이트, 그 다음에 말레이트. 자, 이거 다 해야 돼요. 어이?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또 나가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 C, 6개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해갖고,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여기에 인산이 붙었다.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물론 요즘은 이게 아마, 고등학교 책에도 일부가 나오고, 생물학 책에도 나오고, 생물학 하는 사람들은, ABC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아마 요거에 프루투스 6포스파이드 이름을 프루투스 6포스파이드 발음 떨어온 이 이름을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하면, 그래, 그거 복잡한데, 그 우리나라말 풀어주고, 그거 뭐 그런 거 있다 하고 넘어가지, 그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 라고 90%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걸 모르고, 그걸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어가면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암이 걸리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치매가 걸리면 기억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한두 가지만 현상을 알지.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세포 내에서 어마어마한 작용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이 레벨에 들어가야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거의 암으로 죽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야기 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100명에 한 명 그렇게 죽는다, 1000명에 한 명 죽는다 하면, 그래, 뭐, 한 1%니까네, 뭐, 내하고는 별 관계 없어.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확률이 30%라면, 봐. 한 집 건너,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누구나 다 집집마다 암으로 뭐 이렇게 일가천청 물어보면 한두 명 이렇게 그 마지막 상황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된다면 그래. 저건 어쩌면 내가 80대, 70대쯤 되면 저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겠구나. 그러면 최소한 지금 20대, 30대, 40대쯤 되는 나이 같으면 그래. 그럼 내가 좀 마음을 좀 굳게 묻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암으로 죽는지,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암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될 단백질 이름이, 첫 단계에서 한 30개, 그 다음 더 고급 단계로 들어가면 100개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기억해야 될 게 많고. 자, 근데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가, 요거의 방법론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